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8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잘한다가 23%, 못한다가 68%였습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8%나 되느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의료대란이 1위로 꼽혔습니다. 즉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제1원인으로 뽑혔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근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국정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총선에서 이겨보려고 갑자기 내지른 2,000명 정원이라는 겁니다. 2,000명 정원이 거의 국정 운영 동력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과대학 정원 계획을 포기를 해야 되죠. 포기하면은 뭐 사소한 좀 불편이 생기지만은 이걸 계속 밀고 나가면은 한국 의료 체제도 무너지고 그와 함께 윤석열 정권도 무너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따르던 국민의힘 한국의 보수 세력도 같이 망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 보여주었던 방식대로 이 불을 꺼야 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불을 질러 놓고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을 질러, 의료대란이라는 불을 질러 놓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노골적으로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질러 놓고 불을 끄려는 소방대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불을 질러 놓은 사람이 불을 끄려는 소방대의 접근을 막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불 지른 사람을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까? 즉 중대기로에 써 있습니다. 국민들이 중대기로에 써 있어요. 의료대란이라는 불을 질러 놓고 불을 끄는 것도 막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 가지고 밀고 나가면은 의료대란이라는 불은 번지고 해 가지고 결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국민행동본부가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가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나올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습니다. 정통 우파 세력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천만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이냐, 5천만의 생명이냐, 양자택일이다. 이게 현실 진단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을 질러 놓고 불을 끄려는 소방대의 접근을 막고 있는 윤석열, 5년 임기를 보장할 거냐 말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진화 작업을 방해할 때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말 큰 고민거리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썼던 칼럼을 제가 다시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공이 국민들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럼 앞장서서 윤석열 하야운동을 하느냐? 퇴진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최후 통첩을 하느냐? 지금 좌파 진영과 민주당은 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각시켜서 윤석열 아마 타도 운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보수와 좌파가 손을 잡고 윤석열 물러나라는 운동을 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물러나든지 탄핵당하든지 하게 되는데 그런 불상사로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불을 끄지 않을 때 국민들이 해야 될 일, 이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제가 어느 쪽으로 갑시다라는 말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저의 주저함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므로 최후의 기회를 한번 줄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이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전 국민적인 윤석열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의 힘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의료 대란 해결 안 하면은 국민의 힘을 떠나라 하는 결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오래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그 대표를 아주 무슨 노예 다루듯이 종 다루듯이 해도 가만히 있습니까? 의료 대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방치해가지고 결국 의료 대란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권이 붕괴될 때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표를 달라고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적은 민주당이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과를 거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 칼럼 제목은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입니다. 읽어보면 윤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보수를 파괴하는 또는 보수를 짓밟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읽으면은 간담이 서늘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판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설실장의 글이니까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2016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8년 전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려갈 때 또는 자신이 걸어갈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견하게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입니다.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프지 마세요란 인사가 유행했다는 것은 참담한 이야기다. 추석 연휴 중 구급차에 실려 가기라도 하면은 큰일이라며 조심하라는 말로 한가위 덕담을 대신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다행히 대란은 없었지만 결코 호들갑이 아니었다. 탈진한 의사들이 한계에 몰리고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는 현실 앞에서 아프지 말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존적인 불안감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의료개혁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실행 방식이 너무도 거칠고 과격하고 무모했다. 2000명씩 5년간 정원이란 수치부터 비현실적이었다. 개혁을 한다면서 개혁 대상을 어떻게 설득할지 면밀한 실행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빈곤 탓이다. 이유야 어떻든 국민으로 하여금 아프면 어떡하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개혁은 꼬입대로 꼬인 채 의사 집단만 반정부 투사로 내몰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능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의료 천국을 의료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의료 개혁일 수는 없는 거죠. 의사뿐 아니다.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됐다는 최상병 사건으로 해병대 예비역들과 충돌했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 소동으로 과학기술인이 등을 돌리게 했다. 윤 정부가 전쟁을 벌인 의사 해병대 과학자들은 어느 직종보다 확고한 국가관과 공적 마인드를 보유한 집단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보수 정권이 보수의 주력 직업군과 잇따라 충돌하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 우군을 적으로 돌린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내부 총질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는 현실주의자다. 실천 가능성을 따져가며 점진적, 실용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수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윤 정부 국정은 보수의 스타일과 거리가 먼 경우가 잦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혹은 느닷없는 경로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파열음을 내곤 했다. 의정 갈등은 출구 전략도 못 세운 채 파행으로 치닫고 해병대원 사건은 특검 공세를 자초했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1년 만에 백기투항하는 치욕을 맛보았다. 이것은 유능한 보수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윤석열식 정치는 보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의 정치에 가깝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지닌 이준석을 여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여권 내 일정 지분을 갖는 안철수, 유승민 등과 전련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보수 빅텐트를 해체해버린 것이다. 이게 가장 아픈 지적입니다. 이준석이 만든 보수 빅텐트를 해체한 결과가 지난 총선 참패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대표와도 끊임없이 갈등을 빚으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다. 정권의 존립 기반인 보수의 외연을 좁히고 스스로를 고립으로 몰았다. 윤 대통령은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이다. 공적 권한 없는 김 여사가 국정과 인사, 심지어 여당 공천과 당무까지 관여한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추석 전 현장 방문에서 김 여사가 제복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시 쪽 발언을 쏟아낸 장면이 상징적이었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보수의 성공 후사 철학이다.
김 여사의 월권을 수수방관 방치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수층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김 여사 이슈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인 법치의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 왜 대통령 부인은 명품 백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되어도 4년 넘게 수사가 뭉개지는지, 검찰에 소환되어도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특혜성 조사를 받는지 설명이 궁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 이런 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로서는 속된 말로 뭐 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 때 참패 위기 앞에서도 김 여사를 감싸고 한동훈을 내치면서 선거를 엉망으로 망친 것을 보수층은 기억하고 있다. 하도 기가 막혀 윤 대통령이 보수를 망치려 작정한 엑스맨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다. 윤 대통령의 공경은 야당과 협력을 안 한 탓이라고들 한다. 맞는 말이나 협치를 논하기에 앞서 보수의 기본을 다지는 일부터 윤 대통령은 실패했다. 개혁의 이상만 앞세워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살을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내 편 삼아야 할 우군을 적으로 돌리는 자해정치로 보수 진영의 마음을 잃었다. 그래 놓고 문재인 정권 인물을 총리로 영입한다, 비서실장에 기용한다 하며 엉뚱한 헛발질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수사하지 않고 봐준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는 사람 중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로 지지한다 38%를 압도했다. 보수층조차 윤 정권의 실체에 실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때 어떤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정체성을 의심받을 때 어떤 비극적 상황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두렵다. 어떤 블랙홀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턴입니다. 뭐 30도 비켜가도 안 됩니다. 유턴입니다. 유턴의 첫 번째 항목은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지 않으면은 오늘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변호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칼럼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무장해제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인데 읽고 나면은 그 답은 윤 대통령은 보수 배신자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